자, 이게 시기적으로는 사실은 이제 한 몇십 년 전의 일이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예. 거의 뭐 20년 그죠? 전. 자, 그러면 일이죠. 그때만 해도 또 저희가 이제 뭐 구기자나 저나 이제 이런 검찰 문화에 대해서는 또 좀 취재할 기회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이런 자, 지금 얘기한 그런 촌지받는 관행, 예. 뭐, 이런 뭐 떡값이든 뭐든 이런 것들이 너무나 자연스러웠던 거예요. 검사들도 네. 아무런 죄의식이 없었고, 심지어 뭐 고위직 간 검사들 또 그냥 뭐 명망이 있다고 이렇게 평가받는 검사들조차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었다. 일종의 거의 관행이었어요. 예. 그리고 관행이었고, 네. 당연히 제가 아까 죄의식이 없었고 어떤 거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검사들이. 네. 그렇지 않았으면 그게 있었다라고 하면 이렇게까지 광범위한 접대 문화가 퍼져 있을 수는 없죠. 예. 지금은 좀 어떨까요? 저는 지금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 정도는 아니겠지, 최소한. 글쎄요, 저는 이게 우리한테 취재가 안 됐을 뿐이지, 저는 보이지 않게 여전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는 뭐 여전히 사실 검사들은 스폰서 한두 명씩은 두고 있고, 그 다음에 그 검사를 스폰서로 두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심지어 제가 아는 사업가는 나보고 아는 검사 있으면 꼭 좀 소개 좀 시켜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사업가가? 예. 자기는 그래도 검사하고 그래서 좀 젊은 검사도 괜찮다. 자기가 키워보겠다. 예? 그러니까 젊은 검사부터 이제 관리를 해가지고 스폰을 해서 하면 이 사람이 좀 부장검사도 되고 뭐 지청장도 되고 아니면 검사장까지 되면 뭐 자기가 사업하는데 굉장히 원활하고 민원 해결하는데 좋겠다라고 그렇게 아마 생각을 한 모양이에요. 대부 놀이를 하고 싶으시구나. 대부. 응? 그래서 소개시켜달라고 그래서 그런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도 있다라고 보고, 그리고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야말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검사들한테 나름 그 형님 리더십이랄까요? 네.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들이 어쨌든 간에 회식을 잘 시켜주고 술도 잘 마시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수사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잘 배려를 해주고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뭐 술도 잘 사주고 그 다음에 뭐 해줬다는 거 보면은 그 형님 리더십을 통해서 저는 사실은 뭐 그런 사람을 능력 있는 검사, 선배 검사로 인식하는 그 검찰 조직 문화가 아직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뭐 회식도 안 시켜줘, 뭐 밥도 안 사줘, 술도 안 사주고 그냥 일만 그냥 열심히 하는 사람. 그 다음에 뭐 일도 열심히 하지만 뭐 술도 잘 사주고 밥도 잘 사주고 그리고 어떤 때는 또 휴가비도 또 챙겨서 주고 그러면 어느 쪽 사람한테 더 사람이 쏠릴 것 같습니까? 뭐 사람이 인지상정이라는 게 있으니까. 당연히 후자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사실 거의 능력 있는 선배 검사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물론 예전보다 줄어들었다라고는 보통 얘기를 해요. 내부에 있는 사람들. 근데 저는 스폰서는 여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폰서가 그러니까 있다면 여전히 접대 문화가 있다는 접대 문화가 당연히 있죠. 당연히 뭐 촌지 문화도 떡값 문화도 있는 거고 촌지 문화도 있는 거죠. 이게 다 결국은 근본적으로는 검찰 개혁이 이제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죠. 검찰의 권력이 너무 크니까. 그렇죠. 그게 사실은 이제 핵심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 기업가들이 검사를 스폰서로 삼고 하는가, 스폰서 하고 싶어 하는가. 이건 뻔하거든요. 검찰이 가진 권력 때문이거든요. 만약에 검찰이 경찰 정도의 권한만 가졌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그렇게까지 그 스폰서 문화가 그렇게 광범위하게 있을 수는 없죠. 근데 검찰의 기소권, 수사권, 이 두 가지를 둘 다 가진 그 어마어마한 권력 집단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스폰서라고 하는 존재가 계속해서 사실 있는 거예요. 있을 수밖에 없고. 참, 이게 우리 사회가 진짜, 한 걸음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진일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최승호 PD가 박기준 검사장하고 통화한 내용 중에 아마 국민들도 기억하고, 저도 이제 제일 오래 남는 그 대화 대목이 있어요. 그 방송에 나갔던 장면? 방송에 뭐, 어땠죠? 대화 때? 그러니까 그 대화도 뭐냐면은 저는 이게 거의 이 태도야말로 내가 봐서는 검사의 태도, 일반적인 검사의 태도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그걸 왜 하긴 하는데 아니라고 내가 경고했잖아. 다른 사람을 통해 경고했을 거야. 반말로.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반말하다가 또 높임말 하다가 이게 박기준
당시 부산지검장이 네, 검사장. 그때 네. 부산지검장이 지검장이었죠. 예. 네. 네. 최승호 PD한테 네. 그렇게 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뻥끗해서 쓸데없는 게 나가면 민사, 형사 조치할 거야. 내가 당신한테 답변할 이유가 뭐 있어? 당신이 뭔데? 네가 뭔데? PD가 검사한테 전화해서 왜 확인을 하는데? 이거예요, 이거. 아니 이게 우리가 쩐다라고 그러죠. 우리가 쩐다. 야, 이건 진짜 쩌는 검사인 거죠. 검사의 태도가 정말 쩌는 거죠. 뭐 조금 더 하다 보면 욕설 그냥 튀어나오겠는데? 진짜 그러니까 조금만 더 했으면 욕설이 튀어나왔겠죠. 거기까지는 안 간 것 같은데요. 이거는 진짜 곧 뭐 야, 이런 정도의 그러니까. 욕설이 튀어나기 직전의 대화 내용이거든요. 우리 욕은 또 우리 윤 대통령께서 한 욕 하시는데 검사 시절부터 유명한데. 아, 원래 욕을 잘하시는가요? 네, 뭐 욕을 잘한다고 알려져 있죠. 아니, 저하고 옛날에 인터뷰할 때도 순간적으로 욕이 한번 아니, 저한테 한 욕이 아니고 네. 누군가를 지칭하면서 누군가를 염두에 두고 갑자기 그게 기억나는데. 자, 지금 그러면 이제 당사자인 정용재 씨는 아까 뭐 이제 사업도 망하고 네. 몸도 안 좋으시고 망했어요, 완전히. 제가 그래서 오면서 이분이 뭐 유튜브를 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네. 유튜브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제목 네. 그 유튜브 채널 이름이 배신은 인생이다. 특이한 제목이라 가지고 보통 인생은 뭐 배신이다 이렇게 하는데 배신은 인생이다. 아니, 얼마나 한해 맺혔어요. 그분 철학이 네. 인생은 배신이고 배신은 인생이다. 네. 그래서 들어가 그 사건 봤는데 이후에. 네. 구독자가 한 3만 되더라고요. 네. 저는 이제 뭐 3천 좀 넘었는데 물론 이제 뭐 제가 한 달밖에 안 됐지만. 네. 근데 이제 컨텐츠 올린 걸 영상을 보니까 한 1년 전에 올린 거가 뭐 그 뒤로는 안 보이던데 잘. 네. 그러니까 뜨문뜨문 하시는 거죠. 같은데. 네. 그러면 지금은 그 뭐 생계나 이런 건 어떻게 해요? 생계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들이 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횟집도 하고 뭐 또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이제 하고 있고요. 네. 연령대가 어떻게 뭐 60대인가요? 그러면? 그렇죠. 네. 의외로 사실 그 얼굴은 완전 동안이에요. 젊어 보이시더라고요. 네, 완전히 그 유튜브 보고서. 네. 누가 그걸 60대라고 할까 할 정도로 60대고 아무튼 검사 스폰서는 망했습니다. 예. 그 검사들 접대 스폰서 문화 폭로해가지고 완전 망했어요. 그럼 이 책이라도 좀 뭐 한 10만 부 아니 100만 부 정도라도 팔아서 좀 인세라도 좀. 그렇죠. 만약에 한 10,000부라도 팔리면. 왜 그렇게 짜고 좀 통 크게. 요즘 책을 잘 안 읽습니다. 이런 책은 많이 봐야죠. 네. 책도 안 팔리고요. 아무튼 이게 10,000부 정도만 팔려도. 아니,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이거 진짜 10만 부는 그냥 나갈 책인데.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10만 부 나가면은 뭐, 이제 진짜 절해야죠. 뭐, 광화문 광장에서 나가지고 독자들한테 절이라도 해야 되는데, 저는 10,000부만 나가도 그래도 10,000부 정도는 그래도 선방했다. 그 정도면은, 그래도 많이 팔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정도니까. 그 10,000부가 얼마나 크다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죠. 사실 어쨌든 5,000부도 사실 큰 거예요. 네. 모쪼록 이렇게 공익적인 책이 우리 사회에 좀 많은 분들이 읽고 네. 진짜 널리 팔리는데 저도 좀 일조를 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이게 정말 용기 있게 쓴 책 아니에요? 네. 정말 우리 사회에서 정말 큰 권력인 검사와 싸운다는 게 그것도 한 명이 아니고 집단적으로, 그죠? 네. 이건 정말 뭐 사실 우리 지금 뭐 이렇게 책을 쓰고 뭐 이렇게 지금 이래서 얘기를 하니까 그렇지만은 일반적으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제가 아까 이 책을 처음 냈을 때 그 걱정이 왜 없었겠느냐라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제 검사들이 뭐 다구리로 다 함께 그냥 뭐 소송을 걸어온다 이러면 사실은 엄청 피곤하고. 검사 한 명만 사실은 해도 안 먹고 하나 죽인다고 생각하면 그러니까요. 일도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관행이. 그리고 제 뒤를 뒤진다든지. 그렇죠. 뭐 계좌 추적도 가고. 계좌 추적 들어간다든지. 사생활. 혹시 사생활. 뭐 그런 거 하면은 뭐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털어서 먼저 안 나오냐라는 얘기처럼 특히나 검찰에서 턴다고 한다면 사실은 충분히 그렇죠. 자, 이제 뭐 한 1시간 정도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뭐,
또 마지막으로나 뭐 꼭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또 좀. 그러니까 이게 하시고, 이제 예, 저희가 정리를 처음 이제 책을 썼을 때 네. 이제 원고를 그러니까는 이제 그때는 이제 구속 집행정지 상태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거든요. 정영재 씨가.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몰래 가서 이제 부산에 가서 인터뷰를 했어요. 네, 몰래. 병원에 가서. 네, 병원에 가서 몰래 이제 수차례 인터뷰를 저하고 정희상 선배가 하고 그걸 이제 정리하고 이제 책 원고를 만드는데, 그럼 이제 책 원고가 만들면 1교, 2교, 3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그 저자들이 이제 그 수정을 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때는 또 이제 그분이 구치소에 있었어요. 안동교도소에 있었거든요. 아, 안동까지도 가 있어요? 네, 안동인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당연히 이제 최종 저자가 가장 중요한 저자지 않습니까? 예, 정영재 씨가. 예. 그래서 이제 원고를 그 교정지를 보냈죠. 이제 수정을 해달라고 해서. 그런데 거기에 부산지검 수사검사, 부산에서 수사검사가 그 정영재 씨 방을 덮친 거예요. 그걸 이제 알고서 다. 예, 그 원고를 압수하려고. 그거 불법이잖아요, 그거. 예. 근데 간발의 차이로 그거를 이제 이미 출판사 보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원고가 이제 온전하게 수정본이 원고가 와서 사실은 그게 이제 정상적으로 출판이 된 거죠. 그때 만약에 조금이라도 늦었으면 원고를 뺏겼으면 책이 못 나올 뻔됐네. 예, 왜냐하면 그래도 최소한 가장 중요한 저자가 컨펌을 해줘야 되잖아요. 확인을. 마지막 이게 틀릴 수도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예, 그래서 그런 에피소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검찰이 얼마나 이 원고에 대해서, 이 책에 대해서 신경을 곤두세우면 있었는지 사실 알 수 있는 그런 에피소드죠. 그리고 책이 나왔을 때 아까 이제 뭐 대검에서 일체 대응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그 대검 그러니까 검찰 지휘부에도 이 책에 거론된 사람이 한두 명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뭐 그렇죠. 대검 간부도 있었으니까요. 그 당시에 폭로됐을 때. 대검 뭐 감찰부장도 있고 뭐 그런 감찰부장도 있고 뭐 그 연수원장도 있고 뭐 꽤 대검의 고위급 간부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여기 있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어떤 사람도 사실은 소송을 걸어온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자, 그 이유는 뭘까요? 저는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말자 이 기조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전제는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는 거겠죠, 그러면? 저는 자기네들은 당연히 반응을 했으면, 대응을 했으면, 이건 허위다라고 당연히 대응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다 라고 했을 텐데, 그러기에는 사실은 그 내용들이 사실 일반 사람들이 이미 PD수첩 등등을 통해서 오마이뉴스 시사인의 보도 등을 통해서 그 다음에 각종 또 추가 보도들을 통해서 사실로 인지하고 있단 말이죠. 국민들의 그 인지 정도를 사실은 이거를 완전히 깨기는 어려운 거예요. 대검에서 아무리 반박을 해봐야, 대응을 해봐야. 그러니까 아예 그냥 그래서 상대를 안 괜히 이거를 한 번 더, 그러니까 이미, 왜냐하면 검찰의 임무는 거기서 끝났어요. 진상규명위와 특검을 통해서 완벽하게 은폐, 부실, 수사 하는 걸로 다 끝났단 말이에요. 자기네들 임무들을 원래 하려고 했던 거를. 근데 다시 책이 나왔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고 이렇게 했을 때는 다시 그 사건이 다시 소환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검찰이 사실은 유리할 게 전혀 없어요. 뭐 명예훼손이라는 게 이제 출판물의 사실 적시에 의한 또 명예훼손도 있는데. 그렇죠. 그 희한한 명예훼손입니다. 예. 근데 이제 뭐 차마 이걸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라고 또 본인들이 다 인정하는 게 되죠. 그렇죠. 안 되죠. 그것도 안 되는 사실에 거고. 의한 명예훼손. 허위 사실로 가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담이 너무 크고 이미 많이 퍼져 있고. 마지막으로 그것만 물어볼게요. 그 특검까지 이게 발족했던 거 아니에요? 이 사건 때문에. 그럼 나름, 사회적으로나 이게 상당히 이제 진상규명을 해야 될 가치가 있다. 그죠? 이런 그 공적인 가치가 인정이 된 건데. 아니, 보통 우리가 이제 특검 하면, 지금 이번에 내란 사태에 맞아서도 특검만이 진실을 밝힐 수 있다. 이런 또 특검의 그 뭔가 좀 경도된 사고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그런 것도 아닌데. 근데 이 스폰서 특검은 그럼 아까 얘기했지만 그나마 한 건까지도 다 세탁해 줬다는 건데 왜 그랬을까요? 왜 실패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특검이라고 하는 게 사실 검찰에서 검사들이 와가지고 상당 부분은 그 수사검사들이 와서 파견 나와서 그렇죠. 특검에서 수사 활동을 벌이거든요. 그게 문제예요. 그 수사검사들이 매일
대검에다 보고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이거 어떤 진술을 했다, 어떤 진술을 했다. 예? 그런 식으로 사실은 부실, 은폐, 수사에 가담한 거거든요. 거기 원 파견 검사들이. 예. 그러니까 저는 이 특검에서 그 마지막 남은 그 성접대, 유일하게 인정된 게 이제 부장검사의, 모 부장검사의 성접대 한 건인데, 그것마저도 클리어다, 입증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왜한 거야, 이러면? 그거 한 걸 본 사람이 없다. 방에서 그걸 하는 걸 본 사람이 없다. 정말 아주 철저한 그런 증거주의. 네. 아니 그리고 그러니까는 이제 술 사고 밥 산 것만 인정한 거예요. 그것도 한 10여 정도, 10여 차례 정도만. 자, 그래서 징계받은 검사는 꽤 있죠. 징계는 이제 몇 사람이 받을 것도 대부분은 경고고요. 그냥 경고. 경고고 몇 사람만 징계를 받았고, 그것도 이제 징계도 또 일부는 법원에 가가지고 이거 징계 잘못됐다라고 해서 또 이겼어요? 예, 승소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완벽하게 거의 제가 봐서는 그러니까는 검사 스폰서 사건은 검찰 그리고 진상규명이 그리고 특검에 의해서 완벽하게 은폐된 거죠. 예. 결국 남은 건 언론 보도와 이 책밖에 없네요. 그렇죠. 언론 보도와 이 책과 그다음에 망가진 폭로자 정용재 씨의 망가진 폭로자밖에 없는 거죠, 사실. 참. 아니 제가 이제 대단한 책임다. 이게. 그 22년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직후에 일부러 이 사람 만나러 부산에 또 갑니다. 네. 22년에? 예, 22년도 6월 달에 만나서 인터뷰를 하러 가요. 왜냐하면 검찰 대통령, 그 다음에 검찰 출신들이 그 각 권력 곳곳에 이렇게 포진하는 것을 본 검사 스폰서의 시각을 한번 들어보려고 검사의 스폰서는 어떻게 그걸 보고 있는지 생각하는 들어보기 위해서 제가 갔거든요. 예. 근데 그분 얘기가 뭐냐면 한마디로 국가기관을 공적기관을 검찰의 이너서클로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정용재 씨가. 정확하게 보셨네요? 그렇죠. 예. 예. 그러면서 반드시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 지금 검찰 개혁을 하지 않아서 결국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이제 강하게 얘기를 하셨죠. 이분은 뭐, 어느덧 문득 검찰 개혁론자가 됐어요. 검사 스폰서가 가장 강력한 검찰 개혁론자가 된 거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참 아이러니하네요. 예, 아이러니하죠. 검사 접대했던 사람이. 정말 대단했던 검사 스폰서가 검찰 개혁론자. 검찰 개혁을 아주 주창하시는 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특검에서 만약에 PD수첩이나 아니면 시사인이나 오마이뉴스가 했던 취재 정도만 했더라도, 그러니까는 룸살롱에 가서 마담을 만나고 아가씨를 만나고, 그 다음에 그 1차 접대 장소가 보통 횟집 아니면 이제 비싼 갈비집 이런 데거든요. 그런 데를 다 찾아가지고, 일일이 다, 아니, 그거 걔들이 잘하잖아요. 먼지털이식 수사. 원래. 그렇지, 맘만 먹으면 뭐. 특기잖아요. 근데 유독 이 사건에서는 그 특기가 전혀 없었다는 거. 심지어는 뭐 있었던 횟집도 뭐 없다고 그러고. 횟집이 있는데? 네. 제가 아까 22년도 6월 달에 그 조영재 씨 만나러 갔을 때, 제가 이제 그 주변을 걸어 다녀 봤거든요. 근데 가거도라고 하는 횟집이 있어. 유명한 그 접대 장소 검사들. 부산에? 가거도 횟집. 근데 우연하게 같은 장소는 아닌데, 제가 걸어 다니는 그 장소에 가거도 횟집이 있더라고요. 예. 제가 그래서 일부러 사진도 찍고 그랬는데, 그걸 조영재 씨한테 물어봤더니, 아마도 장소만 옮겨서 그쪽에서 계속 상호로 장사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뭐 검찰에서는 그거 없어졌다? 없었다. 그 가거도 횟집이 다 폐업됐다. 더 확인도 안 하고. 폐업했다라고 그래요. 그런 식이네요. 인터넷으로 검색해도 다 됩니다. 아니, 참, 그때 그럼 취재할 때, 그런 술집이든 뭐, 횟집이든 뭐, 또, 그 다음에 업소, 이런데 어려움은 없었어요? 확인하는데? 아마 그게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한데. 쉽지 않았죠. 식당들을 또 취재를 응해주지 않았고, 사실은 룸살롱 쪽도 거의. 특히 뭐, 룸살롱 쪽은 뭐. 그래서 사실 이제 최승호 PD는, 일종의 이제 함정 취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은희가 이제 잠입 취재라고 하기도 하고, 약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그걸 이제 함정 취재라고도 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는 사실은 이제 약간 이제 손님처럼 해가지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얘기를 들은. 자연스럽게 얘기를 사실 들었던 거죠. 그리고 그래서 최승호 선배도 그런 데를 하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자기 너무 곤욕스러웠대요. 왜냐하면 못 마시는 술을 마셔야 되고, 예? 룸살롱 취재를 가서 못 마시는 막 술을 계속 마셔야 되니까 엄청 괴로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이제 그 룸살롱 마당이 그랬대잖아요. 내가 검사들 장모야. 내가 책 쓰면은 아마 뒤집어질 거야. 막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룸살롱 마담도 검찰 수사에 가서는 말을 이제 안 하는 거예요. 뭐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럼 뭐 거기 여정호분들도 다 마찬가지고. 예, 다들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그 참. 이분이 뭐 거기 그때 뭐 술값 계산이라든가 2차 보낸 뭐 이런 것 이제 아마 다 나름 증빙 자료는 있을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예. 근데 그런 게 다 있어도 안 적어 놓을 리가 그러니까 없거든요. 장부에 다 적어놨을 다 거고. 근데도 접대한 당사자들이 진술이 없다. 그래서 입증이 안 된다. 그렇죠. 응? 네. 뭐 봤냐? 뭐 이런 식이에요. 그렇죠. 네가 저기 성접대했다는데 너 그러면 그 두 사람이 하는 거 봤냐? 네, 이런 질문을 하는 정도의 수준의 수사였으니까. 참 이게 뭐. 자, 오늘 조성식의 후기에서는 우리 사회 참 진짜 고질적인 병폐인 이런 검찰 접대 문화에 대해서 한번 정말 깊이 있게 다뤄봤습니다. 그리고 그런 실태를 정말 용기 있게 파헤친 이 검사와 스폰서 이 책을 주요 내용을 살펴봤는데, 진짜 재미있습니다. 일단 재미도 있고, 뭐 당연히 뭐 그런 사회적 공적인 의미는 크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름을 아주 훌륭한 저자예요. 아니 제가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면 이거는 사실 거의 리얼리즘 무협지 수준의 책이다. 저는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산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거 거의 무협지 수준이니까 너무너무 재미있게 읽을 수 있어. 이게 뭐 골치 아픈 책이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실제로 그 2장, 2부, 3부 뭐 이런 데 보면 거의 무협지라고 저는 봐야 돼요. 판타지 무협지라고 해야 될까요? 참. 뭐, 웃으며 얘기하지만 또 씁쓸합니다, 사실은. 그렇죠. 자, 이제 시간이 뭐 많이 된 것 같은데, 뭐 더 하실 얘기는? 아니, 없습니다. 저도 사실은 뭐 최승호 PD가 초판 처음 책을 냈을 때 서문에서 그 여러 가지 피해를 무릅쓰고 그거를 폭로해준 조영재 씨한테 감사의 인사를 전했는데요. 저도 사실은 그 조영재 씨한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네요. 고맙습니다. 자, 오늘 구 기자님 오랜 시간 열심히 또 재미있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와서 우리 또 2부를 또 한번 뭐 합시다. 오늘 또 사실 뭐 중요한 얘기만 했는데 또 이제 봐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